유승민 의원이 남경필 도지사를 꺾고 바른정당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영남권 토론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 들어봅니다. 경상감영보건공사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시 문화재 돌봄 사업단체가 실적이나 인건비를 조작해서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군의군이 대추 주산지를 알리기 위해 궁원을 조성하면서 7억 원짜리 호화 화장실을 건립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곳곳에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또 봄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우리 지역의 새벽에 내리던 비는 모두 그쳤고 현재는 구름만 많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공기 중의 습도가 높아지면서 곳곳에 옅은 안개가 깔려 있는 곳들이 있고요. 공기의 질은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14도, 안동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낮 동안 야외 활동 무난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날씨 변덕이 심하겠습니다. 우선 내일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포근한 하루가 되겠는데요. 모레부터는 차츰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아서 토요일에는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다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바른정당의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유승민 의원이 공식 선출됐습니다. 유 의원은 정의로운 보수혁명으로 대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보수 후보 단일화를 외쳤던 만큼 앞으로 보수 진영 연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유승민 후보를 바른정당의 제19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동구울 지역구 유승민 의원이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꺾고 바른정당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국민정책평가단 투표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당원 선거인단 30%를 반영하는 경선에서 62.9%의 득표율로 남지사를 여유 있게 앞서면서 승리했습니다. 유 의원은 후보자 수락연설에서 새로운 보수의 희망이 되겠다며 보수의 재건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모아 대통령 선거에서 당당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온, 이 나라를 만들어 온 보수가 이제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저 유승민이 이 땅의 보수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자신과 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 대선 과정에서 다른 정치 세력과 연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입니다. 바른정당만으로는 사실상 대선의 경쟁력이 적다라고 봤을 때 결국 보수 대통합 내지는 제3지대 빅텐트론을 두 개를 염두에 두고 유승민 후보가 암중 모색할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지난 1월 대선 도전 당시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용감한 개혁을 화두로 내걸었던 유승민 후보가 친박 세력이 건재한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선까지 남은 40여일 동안 유 후보가 자신과 당의 지지율을 반등시켜 보수 진영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 MBC 등 5개 영남적 MBC와 지역 민방이 함께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영남권 토론회가 어제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영남권 신공항과 낙동강 식수원 오염 문제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각 후보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토론회 내용 이상원 기자가 요약했습니다. 무산된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과 대구공항 통합 이전으로 추진되면서 발생한 부산과 대구 지역 간 갈등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모든 후보들은 지역 갈등은 정치권의 책임이며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우리 정치인들이 미리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약속하지 말고 전문가들의 검토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대구공항 이전 문제는 지역사회가 합의하면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지역의 거점공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교통망 확충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김해 신공항과 대구 통합공항에 대한 기존의 정부의 방침 또 연구 용역 중인 사업들은 국가의 계획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또한 연구 용역되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영남 지역의 식수원이 낙동강을 오염시키면서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이 4대강 보중에 16개 중에 낙동강에 8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강물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보를 철거하는 것이 제1의 급선무입니다. 4대강 보를 당장 이렇게 철거하자는 것은 저는 조금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4대강 보들을 다 상시적으로 개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 권역별 물관리 대책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치분권을 통해서 권역별 물관리의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 후보는 4대강 보의 당장 개방과 장기적 철거 검토를 주장했고 신공항 사업은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인근 지역 발전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대구시가 제3산단과 서대구산단, 염색산단과 성서산단 등 노후산업단지 4곳에 오는 2024년까지 8천여억 원을 투자해 재생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전담부서인 산단재생과를 신설하고 재생 관련 사업을 일원화했습니다. 노후단지 재생사업은 기존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를 대부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서대구 산단은 지난해 9월 도로 확장 등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했고 제3산단은 부지 보상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경상감영 보건공사 비리를 보도하면서 전직 공무원 출신이 문화재 돌봄 사업을 독점하는 문제를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돌봄 사업단체를 살펴봤더니 실적이나 인건비를 조작해서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엉터리 보건공사로 사적 지정이 보류된 경상감영을 포함해 대구의 260여 문화재를 관리하는 대구문화유산. 대구의 구청 퇴직 공무원인 A씨가 만든 단체로 매년 7억 원 정도 지원되는 대구의 문화재 돌봄 사업을 7년째 맡고 있습니다. 평일인 지난 20일 이 단체 명의로 된 관용차 한 대를 따라가 봤습니다. 대표 A씨가 2차로 이동한 곳은 경북의 한 골프장입니다. 취재 결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경상감영 보건공사 비리 의혹 이후 대구시 감사실이 자신을 조사하며 이달 초 관용차 운행 일지를 받아갔지만 아랑곳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차가 지금 그 대구문화유산 소속이 된 관용차 아닌가? 안 그래도 그게 우리 지금 조사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까? 평일에? A씨의 문화재 돌봄 사업과 별개로 A씨 아내는 고택이나 전통체험 사업을 하는 대구 전통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가 지난해 국비와 구비 등 5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대구 달서구청, 동구청과 함께한 행사의 실적을 분석해봤습니다. 동구청에 보고한 전통환옥 체험 프로그램의 실적 대장에 첨부된 사진이 달서구청에 보고한 사진과 같은 내용입니다. 가공의 단체를 만들어 마구잡이로 실적을 올렸고 한 번 온 단체를 4번 왔다고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손님도 없고 안 되겠네 하고 지원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실적을 그만큼 넣은 겁니다. 그 지적하시면 저희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 건 잘못했다고 시인할 수 있어요. 문화재 돌봄 사업에 동원되는 인력을 전통문화센터에 투입하고도 인건비는 당연한 듯 따로 챙겼습니다. 경찰은 이 단체가 지원받은 수십억 원의 보조금 운영 전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문화재청도 문화재 돌봄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군위군이 대표적인 대추 주산지란 사실을 홍보하기 위해서 인구 2천여 명이 사는 외딴 시골에 20억 원을 들여 대추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만드는 데만 7억 원가량을 들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태현 기자입니다. 군위군이 지난해 9월 19억 원을 들여 조성한 의흥 대추공원. 대추 주산지라는 사실을 알린다며 만들었지만 말만 공원이지 공터에 심겨진 대추나무 몇 그루와 조형물,
그리고 화장실이 전부입니다. 대추 모양의 화장실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만 6억 8천여만 원입니다. 이 두 화장실의 연면적은 130제곱미터입니다. 3.3제곱미터에 1,700만 원 가량이 든 셈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공 화장실을 아무리 잘 지어도 건설비가 3.3제곱미터에 7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예산 낭비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7억짜리 화장실을 대추공원 한답시고 만들어 놓고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이치에 맞지 않는 이거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군위군이 화장실 일부 공간에 대추 판매 코너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자 대추 재배 농가마저도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위군은 특허공법이라 건축 비용이 많이 들었고 인근 관광자원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신기술인 섬유로드를 이용한 역시공 특허공법으로 건축하여 일반 건축물보다 높은 단가로 건축되었습니다. 군위군의 지난해 재정 자립도는 14%로 전국 243개 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 수준입니다. 연간 자체 수입이 220여억 원에 불과한 군위군이 화장실을 만드는데 7억 원을 들이면서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책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사드 배치로 중국의 관광객 감소가 이어지자 경상북도가 대만과 동남아 등 대체 시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북관광공사는 어제 대만 타이베이에서 현지 대형 여행사와 경북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경북 지역 관광 알리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초에는 베트남을 방문해 경북 관광 홍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동남아 겨냥 관광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입니다. 60억 원어치 가짜 경유를 만들어서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산업단지 길목의 주유소를 빌려서 가짜 경유를 판매하는 등 제조부터 판매까지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의 한 주유소로 탱크로리 차량 한 대가 들어옵니다. 잘 나가면 나가 대기하고 있네. 남성 한 명이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피는 사이 마음 본다. 탱크로리에 실린 등유를 주유소 저장 탱크로 옮겨 담습니다. 미리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주유소 저장 탱크에 있는 경유와 섞어 가짜 경유를 만드는 겁니다. 식별제는 등유가 경유와 혼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넣은 시약으로 경유와 섞이면 보라색을 띠는데 이들은 식별제가 활성탄에 달라붙는 성질을 이용해 이를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경유 505만 리터, 시가 60억 원 상당이 경주와 전남 영암, 한평에 있는 주유소 3곳에서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판매됐습니다. 와. 이거 있나? 예. 찍었나? 예.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짜 경유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로 제조총책 46살 윤모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판매책 49살 안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대형 화물차에 직접 자기들이 제작한 식별제 제거 장치를 장착해가지고 인적이 드문 야산이나 심지어 공동묘지 주변 등지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식별제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주변 주유소와 가격 차이가 없다 보니 그동안 가짜 경유를 넣은 운전자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대형 화물 차량 통행이 많은 산업단지 길목에 있는 주유소를 빌려 판매처로 활용했습니다. 가짜 기름은 환경오염과 차량 고장을 유발하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찰은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북 동해안의 대표 과수인 사과와 복숭아의 재배 면적이 계속 늘고 있어서 공급 과잉과 가격 폭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과일 소비가 줄고 외국산 과일까지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서 장목 선택을 앞둔 과수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의 대표적인 사과 산지인 기북면. 지난주 오래된 나무를 베어내고 2년생 묘목을 새로 심었습니다. 사과 농사를 새로 시작한 밭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 전부 다가 새로 들어와가지고
그 이제 퇴직한 사람들이 정말 새로운 그 사람들 굉장히 많이 더. 포항의 사과 재배 면적은 2011년 934헥타르이던 것이 지금은 1031헥타르로 10% 이상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면적이 더욱 빠르게 늘어나 최근 2년 만에 8% 이상 급증했습니다. 영덕의 특산물인 복숭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2011년 190헥타르 규모에서 현재는 285헥타르로 50% 늘었고 전국적으로는 최근 2년 사이 24%나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사과와 복숭아 재배가 계속 느는 이유는 최근 10여 년 동안 배나 감 등 다른 품목에 비해 소득이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또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정부 지원을 통해 폐원한 과수농가 가운데 작목을 복숭아와 사과로 전환하겠다는 비율도 매우 높아 수급 불안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5년 뒤에는 사과와 복숭아의 생산량이 20%에서 40%까지 늘어날 수 있어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이 우려됩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수입 과일의 공세 속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과 공급 과잉이 겹치면서 가격 하락세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근 10년간 우리 사과 가격이 참 괜찮았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하락 조짐이 보이더니 올해는 뭐 작년 가격의 약 한 절반 수준으로 이렇게 가격이 하락한 걸로. 정부 당국은 최근 폐원한 포도와 블루베리 농가들은 다른 과수로 전환할 때 재배 면적이 늘고 있는 복숭아와 사과, 자두 등은 선택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대구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2억 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과 공동주택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 버너를 질소 산화물 배출이 적은 전옥스 버너로 교체해 줍니다. 일반 보일러와 내건수기, 건조시설 등의 일반 버너를 전옥스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보일러 용량에 따라 400만 원에서 1,400여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옥스 버너의 질소 산화물 발생량은 일반 버너보다 60%가량 적고 연료비도 5% 정도 아낄 수 있지만 가격이 일반 버너보다 1.5배 정도 비쌉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장난감 도서관을 영주와 김천에 더 짓기로 했습니다. 또 장난감 도서관에 지원하는 도비 보조금 보조율을 10%에서 30%로 높여 어린이들이 더욱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 경상북도 내 장난감 도서관은 구미와 경주, 안동 등 8개 시군에서 한 곳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기획재정부의 경영공시 특별점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기관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근 전국의 30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허위공시와 미공시 여부, 투명성 등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서부발전 등 18개 공공기관이 경영공시 정보가 정확하고 투명하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2017년 대구 소년체육대회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대구 스타디움 육상경기장을 포함한 30개 종목별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대구 지역 초중학교 2,5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하는데 오는 5월 충남에서 열릴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할 대표 선수 선발도 겸하게 됩니다. 네, 우리 지역의 새벽에
새벽에 내리던 비는 모두 그쳤고 현재 하늘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곳곳에 옅은 안개가 깔려 있고요. 또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14도, 안동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낮 동안 야외 활동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일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청도의 기온은 6도로 시작해 낮에는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와 구미의 기온은 5도로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요. 한낮에는 1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의성의 기온은 5도로 출발해 낮 기온 16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를 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지만 일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